네, 안녕하세요. 필수 교양 정보 문해력 박영민입니다. 자, 여러분 타임박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타임박싱이 뭔지 한번 타임도 알겠고 박싱도 뭔가 짐작이 가시긴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을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게 타임박싱일까요? 들어가서 흐르지 마라, 얘야.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열심히 영차영차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게 타임박싱일까요? 이 타임박싱은 우리 책 197쪽에 그 소소한 시작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할 일이나 뭐 작업의 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각각의 일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서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 이제 뭐 아날로그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뭐 옆에다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이 일을 이만큼 오늘은 이거를 이 시간만큼 할래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업무에 쏟아부을 시간을 정해보는 건데요. 음, 여기 예를 들어서 분홍색의 일이 같은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월요일은 이 일을 뭐 2시간을 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3시간씩 이 일을 할래. 이거는 오전에 하는 게 효율이 나니까 오전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봐야겠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파란색은 이제 좀 짧다, 그죠? 뭐, 한 30분, 1시간, 뭐, 1시간이면 될 것 같아. 하루에 1시간씩은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 뭐 금요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타임박싱인데요. 이 타임박싱이라는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요. 다들 몸소 체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평생 동안 벼락치기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벼락치기, 내가 다음 시험에는 벼락치기 안 해야지 이런 생각 하셨죠? 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어떤 생각 하셨나요? 내가 일을 할 때는 직장 생활할 때는 벼락치기를 이제 안 해도 될 걸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직업인들?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 벼락치기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벼락치기의 효과를 그래프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어, 자, 볼까요? 빨간색이 일을 하는 그 그래프 선이고요. 여기는 마감 시간이죠. 데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고요. 저 시간이 보니까 심지어 2년이나 걸렸어요. 2년이고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논문을 쓰는 거를 가정을 하고 글을 쓰는 단어의 숫자를 이제 세 봤을 때를 그래프 Y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단어, 여기는 10,000단어, 여기는 20,000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타이핑한 수, 그래서 일을 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그 분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데드라인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래서 2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2년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감 날짜가 다 돼가니까 으아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뭐 그동안 나눠서 쓰면은 100단어씩 썼으면 이만큼 편하게 썼을 텐데 그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마감의 효과입니다. 마감의 효과.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이 벼락치기 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대학원 다니는 분들은 한 번쯤 봤을 만한 인터넷 톤인데요. PH 커믹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공유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마감 시간을 두자는 거죠. 마감 시간을 두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갖게 된다든가 하지는 않죠. 그래서 마감 시간이 있으면은 그 직전에 뭔가 초능력이 발휘가 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타임박싱을 하고 나면 시간을 아까 시계를 박스 안에 넣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할 때 시간을 딱 박스, 박스, 박스 이렇게 만들어 두면 그 시간 안에는 뭔가 해낸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혼자서 타임박싱을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시급한 게 뭐 중요한 거랑 급한 거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 시급한 거는 두 가지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고, 둘 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결정을 해보시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젠하워 기법 뭐 이런 건데 다음에 또 만들어 볼게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목표를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어떻게 하면 달성이 될 건지 작업량을 나눠보는 거야.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업무는 오전에 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오후에 하는 게 좋아. 뭐 집중하고 이제 내가 좀 프레시한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뭐 사람이 없는 시간이 좋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작업량을 나누는 거예요.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내가 이제 하면 좋겠다. 이거를 생각하셔서 몇 시간쯤 집중 투자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캘린더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시는데, 이때는 박스를 두실 때 박스와 박스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이겠죠.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박스를 배치를 하실 때 일이 비슷한 성격일 때는 비슷하게 나란히 배치하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두뇌 친화적인 그 업무 스타일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캘린더에다가 색깔을 표시해 두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요,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해서 집중해서 일을 뭐 25분을 하고 스트레칭 5분 하고 25분 집중하고 스트레칭 5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맞추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마 토마토 뭐 이런 거일 텐데요. 그 요리를 하실 때 타이머 줄 잘 맞추시잖아요. 맞추고 요리를 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실 때도 타이머를 맞추자라는 거예요. 타이머를 맞추는데 사람이 한정없이 집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집중하고 잠깐 쉬었다가 집중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 25분 단위를 한 4번쯤 돌렸다.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이제 걸었다가 한 10분쯤 길게 쉬는 거예요. 길게 쉬고 나서 다시 업무를 한다. 뭐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임박싱을 한번 실천해 보자. 자, 혼자서 타임박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회사에서 뭐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팀원들 사이에서 목표에 대한 이해가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이 산으로 가야 되는데 너는 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야라고 같이 이해도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표를 우리가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고 업무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 나는 이거를 하겠고 너는 이거를 해라. 뭐 이렇게 나눠보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격의 업무는 나란히 배치를 하는데 함께 하는 타임박싱의 경우에는 5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절차를 서로서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너 이거 했어? 나 이거 했어. 이러고 저러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각 팀원끼리 업무 단계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앱들을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격에 따라서 이제 색상으로 이제 뭐 캘린더라든지 태스크 앱이라든지 투두 앱이라든지 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집중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길게 쉬었다가 다시 집중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께하는 타임박싱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혼자 하든 함께 하든 타임박싱 전략을 쓰실 때 성공적으로 하시려면요. 자, 앱을 소개를 뭐 나중에 이제 링크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자, 그런 앱을 사용하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서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보시는 거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버퍼 타임이라고 해서 버퍼의 역할을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부를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뭐 친구랑 어떻게 뭐 생일 잔치하고 나니까 아유 망했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업무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독감에 걸렸어. 어떡해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세요. 이래서 뭐 금요일 오후라든지 뭐 이런 시간을 버퍼 타임을 딱 준비를 해 놓고 그 전까지 하려고 했던 일을 못 했을 때 완화할 수 있는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유시간 같은 것도 좀 마련을 해 놨다가 "이때는 뭐든지 아무거나 할 거야." 뭐 이렇게 인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버퍼 타임이나 자유시간은 뭐 비슷한 개념일 것 같기도 한데 뭐 이 별도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타임박싱을 할 만한 일은 아니야. 그런데 필요하긴 해. 이런 일들은 투두 리스트로 쭉 적어 두시고 옆에다가 같이 배치를 하신 다음에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가 타임박싱을 인제 진행을 하다가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뭐 이렇게 해서 자 일 주일 해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수정을 해 봐야 되겠어. 팀으로 할 때는 더더군다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그렇게 어 성공적인 타임박싱을 할 수 있는 팁이었습니다. 자, 타임박싱의 샘플을 한번 보여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는요. 여기 링크를 가면은 어 종이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인제 진행을 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 여기 링크도 나중에 댓글에다가 인제 표시를 해 볼게요. 제가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이얼로그 아 다 무슨 말이야.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 뭐 이런 형태 뭐 시간대로 이렇게 쓰는 거 뭐 이런 형태도 있고요. 뭐 요렇게 인제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인제 표시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스티커 같은 것들로 표시를 하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투두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뭐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해 놓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인제 타임박싱을 쓰실 수가 있는데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노션에서 제공하는 타임박싱 템플릿도 있는 것 같아요. 노션 쓰시는 분들은 템플릿 가져다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을 쓰시면은 음 뭔가 여기 입력을 하시면 이제 캘린더로 보는 거 그리고 투두 리스트로 보는 거 이렇게 인제 보기가 뭐 '다양하게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 타임박싱에 대한 이야기, 타임박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타임박싱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자세하게 타임박싱 앱을 쓰는 방법을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요. 제가 찾을 수 있는 대로 해서 검색해서 새로운 게 나타나면 댓글로 계속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임박싱 도전하기였습니다.